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그맨 김진님의 2차 방송을 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떤 일이 가장 어렵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05년 잘 나가다가 억울한 일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탈모약을 먹었는데 상대 여성은 제가 마약을 한 줄 알고 저를 3시간 동안 자신을 6번 폭행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행히도 고등법원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상대 여성은 캐나다로 도주하고 함께 짰던 남자 2명은 벌금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에는 또 북정읍에 있는 왕의 남자 영화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또 무너져서 왼쪽 뒤꿈치가 27자국 나고 또 3번, 4번 척추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8시간 수술하고 병원에 온몸에 깁스를 하고 6개월 동안 누워있어야 됐습니다. 프리랜서인 저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니까 잘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사실은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 어렵게 번 돈을 전체 12억을 지인이 투자한 18억과 함께 30억 원을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한테 뛰어들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뭐 당연히 망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드렸겠죠. 잘 됐으면 아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다산 그 3번의 경험은요, 저에게 삶이란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아픈 이야기처럼 우리 개그맨 김진 틱장애를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2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엔터C의 K 기자가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엔터C 채널에 이 영상을 퍼다 쏘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상 그냥 퍼다 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그맨 김진의 아주 훌륭한 인터뷰를 진행한 우리 엔터C 채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C 채널 주위에는요, 비둘기가 많이 사는데 그쪽 동네 비둘기는요, 구구구구구 하고 안 온대요. 어떻게 해요? 네, 닭은 아닙니다. 비둘기인데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엔터씨의 K 기자, 우리 김진 씨의 2번째 우울증을 이겨낸 인터뷰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진짜 이제 우울증 끝자락에서 포기한 거죠, 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죽고 싶다가 무서운 거지만 그만큼 무서운 게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그 개그맨 김진 씨와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잔소리를 계속 바꿔가지고. 인터뷰 이제 시간하고 이런 게 조금씩 좀 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원래 오늘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뜻깊은 날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저희 바로 옆 건물에 네. 아내가 출산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출산 날과 갑자기 뛰어가면 나온 거야. 진짜. 출산 날이 이제 인터뷰하는 날이네요. 네네. 이번에 오늘은 이제 누구 인터뷰하냐라고 네. 했을 때 개그맨 김진 씨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반응들이 이제 누구냐? 달랐어요. 어떤 분은 이제 개그맨 김진 씨에 대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탤런트. 어떤 분은 아는 사람. 하얀 그 좀 키 있고 뭐 그렇게 안녕해.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분은 탤런트 김진 씨고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은 이제 개그맨 김진 씨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와이프분이 이제 3살 연하의 그 CCM 밴드의 그런 맞아요. 멤버시잖아요. 표신혜 씨. 네. 예.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되게 두 분이 잘 어울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어요. 진짜요? 좀 제가 모자른데 네. 의외로 모자르더라고요. 은근히 그래도 뭐 그런 내용을 보니까 또 약간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만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5, 6년 전에 진짜 이제 우울증 끝자락에서 포기한 거죠, 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죽고 싶다가 무서운 거지만 그만큼 무서운 게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야 되는 이유가 없고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다 각자 이런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있는데 실패한 연예인이 되면서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이유가 없어지니까 일단 몸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일은 없고 스케줄은 없고. 물론 이제 결혼 후엔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날 우울증 끝자락에 오니까 뭐 불면증, 편집증, 뭐 결백증 5만 개 다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저 벽시계 돌아가는 초침 바늘이 싫어서 배터리를 빼고 점점점 갇히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기회로 딱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도 돼요? 뭐 상관없죠. 저는 사실은 이제 기도를 했어. 신이 있으면 나 좀 살려줘라. 이건 아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왔었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그렇게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 이게 뭐냐.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뭐 당신이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목숨 드리겠다. 이렇게 죽나 너한테 주나 이 가치가 또 훨씬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고 내가 당신한테 내 목숨 주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진짜 올바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막 눈물 콧물 막 울다 혼자서 몇 시간을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웠어요. 이게 뭐지? 근데 항상 신기한 게 신이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낮은 위치로 와서 만나주는 것 같아요.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아주 고학력자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면 높게 왔겠지만 아주 낮은 사람이니까 낮은 위치에 와서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주 많이 뭐 직장에도 엄청 많이 좋아졌고 이제 마음의 병도 사라지니까 육체의 병도 많이 사라지고 지금도 막 오히려 그런 계기가 이제 그렇죠. 지금 아내와 만남이 그런 그렇게 변화의 되면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부족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성공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나는 몸이 아픈 사람,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사니까 공짜로 인생을 얻어버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오늘 일이 없어도 이걸 그냥 허비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겠고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보는 시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프면 아픈 거에서 끝나. 그러니까 신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데 참 저는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신이 있다고 치고 진짜 신이 사랑이라면 내가 아픈 건 아픈 거에서 끝나면은 아픈 사람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10명, 100명이 좋은 에너지를 가져가면 통로가 되더라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나는 그러면 중간 역할을 하자. 어차피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틀렸으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돕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대로 돕고 막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에 취한 게으름뱅이지. 나 혼자 평화롭고 평안하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게으름뱅이처럼 살았지만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고 진짜 큰 빚이 사라졌어요.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거야. 뭐 누구한테는 모르지만 저한테 2억 정도 되는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진짜 하루하루 재밌게 열심히 사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의 에너지를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빚이 조금 남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너 아직도 빚 있어. 무슨 소리야. 야 너처럼 열심히 살았으면 성공했어야지.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되돌아갈 생각이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허튼 돈 안 쓰기로 마음 먹은 거죠. 남들보다 옷을 잘 입지 못해도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신형의 자동차와 뭐 신형의 기계를 쓰지 못할지언정 나의 삶의 가치는 나는 스스로 너무 만족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원래 나가던 돈이 줄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게 들어오니까 따블에 따블이 되고 네가 바뀐 거 보면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3, 4년 동안 욕을 얼마나 먹었냐면 네가 그런다고 사람 될 것 같냐. 너 웃기지 마라. 너 지금 쇼하는 거야. 며칠 못 간다. 그런데 결혼이 그걸 되게 많이 바꿔줬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 그 후에 또 아기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들이 사람 바뀌는구나. 바뀔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이제 봉사 활동 가가지고 첫 만남을 하신 거였었죠. 그렇죠. 그때 좀 찌릿하고 뭐 이런 진짜 있어요. 있었어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유, 그러면 공감대가 살짝 없을 수 있어요. 사실 후광이 있었어요. 이쁘고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사역을 봉사활동을 섬기러 갔는데 그날 우리 선교단 팀에 문화의료 선교단인데 피아노가 없어 유일하게. 피아노가 없어서 객원으로 불렀는데 딱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뒤에 빛이 빵 나더라고. 어이 뭐지? 장로님 딸인가? 목사님 딸인가? 이게 진짜로 있어 필이 뭔가 뒤에 이렇게 파파파파 있어요. 내가 재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분명히 꼬셨어요. 내 지금은 얘기하는데 자꾸 나만 쳐다보고 웃고 그 분명히 그 본인이 꼬신 거거든요. 마음 준 거거든요. 정확히 알아. 6개월 있다가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좀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아예 생각이 모르는 사람. 6개월 있다가 이제 1월 1일 날 나 뭘 해야 되지 이제 한 5년 열심히 나름 착하게 전과 다르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외롭더라고. 또 그랬어요. 신이 있다면 들으시오. 내가 이렇게 외로워도 됩니까? 전 도전적이고 좀 이렇게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외롭게 오래비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라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지금 아내의 그 첫날 본 그 후광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한 미련이 있나 보다. 한 번 봤지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속은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속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행복한데 일단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해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결혼은 지금 할지도 모르고 지금 목사님 자녀한테 막 호주 안 되겠다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드러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랑 밥 한번 먹자 그랬더니 딱 한마디 너 미쳤니? 그랬어. 안 미쳤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남자친구도 있고 왜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저기 이만저만해서 꿈을 꿨는데 얘 꿈을 꿨으니까 걔한테 소원이라고 밥 먹자고 얘기해봐. 야 그 정도면 한번 물어나 볼게 해서 진짜 밥을 먹기로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되게 못생긴 애가 나온 거예요. 인성 문제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뻤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뻐 보여요. 6개월 만에 또 달라지고 6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때 이 친구가 힘든 일이 많을 때라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았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기뻐진 거야. 우울증 전문가니까 전문가죠 또 나는. 해줄 수 있는 온갖 그런 걸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를 부어버리니까 점심만 먹고 가려고 저녁 7시에 홍대에 약속이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6시까지 홍대에서 얘랑 놀으려고 그 형이랑 점심을 홍대에서 먹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밤 10시야. 너 왜 약속 안 가니?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가 이상하면 도망가려고 7시에 약속 있다고 해놨던 거예요. 그 집에 데려다 주고 연락이 오더라고. 카톡이랑 뭔가 있다. 한 이틀 있다 또 만났어요. 커피 먹고 또 이틀 있다 또 만나서 영화 보고 이제 3번 만난 날 그랬지. 너가 3번 나를 만났을 때는 생각이 있는 거다. 길게 말 안 할 테니까 깔끔하게 헤어지고 아름답게 와라. 이거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얘는 그게 귀에서 안 사라졌대. 깔끔하게 헤어지고 아름답게 와라. 그것만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다음날 깔끔하게 헤어지고 아름답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남이 4번째잖아요. 네. 그날 밥 먹고 결혼할래? 나 그랬어. 근데 얘가 웃으면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부터 결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만난 지 17일 된 애들이 결혼하겠다고 문 앞에 나타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심지어 실패한 연예인, 안 유명한 연예인, 개그맨은 미래가 없다.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 주변에서. 장인 장모가 맛이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오신 날 이러고 있더라고. 아버님이 인상 빡 쓰고 자네가 김치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른한테 웃으면서 인사했다고 찍혀가지고 뭘 해도 찍히는 날이었어 그날은. 그래갖고 이제 엄청 저를 색안경 끼고 보시다가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살아가는 방식에 감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쟤는 수입도 없고 불규칙하고 버는 것도 없는데 버는 애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저는 수중에 돈이 몇십만 원도 없이 항상 살아요. 항상. 근데 저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쓰고 살아. 왜냐면 옹달샘처럼 마르질 않아요. 근데 제가 흘려보내는 사랑을 멈추면 막 그게 마르더라고. 오늘 여기 사장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은 아니라는 거야. 야! 내가 33년을 목회를 했어. 교회도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수로 인생을 네 맘대로 산다는 거야? 네가 뭔 수로 내 딸을 책임진다는 거야? 막 처음에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러시고 제가 그랬지. 아버님이 믿는 신하고 제가 믿는 신하고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마음 주셨으면 아버지한테도 마음 주셔야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마음 주셔야 되고 우리 양가 부모 4명 다 마음 주셔야 되고 저는 4분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시거나 하면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허락 안 하면 나 할 생각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결혼의 주권은 신한테 있다. 신이 하라면 하는 거고 그때 아버지 순종하시오. 아버지가 순종할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밥 먹어라. 못 이기는 거지. 왜냐면 정확히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잘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 방송. 4번 만에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케이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뭐 100%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은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의 성향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의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그러죠. 오래 만나봐라. 그리고 여행 가봐라. 싸워봐라. 끝장을 봐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저는 아내하고 만났을 때 모든 걸 지키기로 한 거예요. 너랑 나랑 4번 만난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하자 라는 거죠. 결혼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연애를 목적으로 하다 결혼을 하면 그건 동거죠. 동거. 그냥 계속 동거 비스무리하게 살다가 동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를 하면 서로 진짜 많은 걸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은 걸 경험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러다 벽이 생기면 연이 아닌 거죠. 저희가 신혼집 시작한 게 평창동에 마당 70평 있는 1층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남들은 그런데 살고 싶어도 못 사는데 저희는 거기를 잠시 월세로 거쳐 지나간 거죠. 이제 아시는 분께서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라. 너희들은 참 우리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수단이 좋다는 사람들 있어 나한테. 너 말 잘하고 수단 좋아서 그래. 우리나라에 수단 좋은 사람이 몇만 명인데 말 잘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고 싶어야 데리고 있는 거지. 그 에너지가 다른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이고요. 개그맨 김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편입니다. 이제 목사님 따님과 결혼했습니다. 진아, 다시 한번 삶에 도전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딸 아이를 가진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 세상에는 실력은 있는데 또 편견과 여러 가지 오해로 아직까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엔터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진 화이팅! 그리고 엔터씨 K기자 화이팅! 그리고 지금까지 권영찬 TV의 권영찬 MC였습니다.